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거나 전망하고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또 대안까지 제시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북한 분야 전문가 이광백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 청진 조선소에서 구축함 진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기도 했고 워낙 널리 알려졌고 지금도 사고 수습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원인과 수습 방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위원님, 네. 사고가 일어난 게 벌써 지난달입니다. 그렇습니다. 5월 21일이었죠. 청진조선소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대형 해군 함선을 바닷물에 띄우는 네. 이른바 진수식 과정에서 이 배가 바다에 정상적으로 띄워지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네. 한 겁니다. 사고가 난 배는 5,000톤급 대형 구축함이었고요. 아마 당창건 80주년을 맞이해서 그 전에 이걸 좀 네. 무리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일어난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수식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아마 크게 놀란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청진역 1호 열차 안에서 네. 군수공업부 간부들 그리고 현장 기술 간부들하고 모여서 긴급 대책회의를 한 20분 정도 했고요. 네. 주로는 비판 그리고 비판. 수습하라 이렇게 네. 지시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직접 진수식을 참관했는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해보기로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해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좀 참석했을까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김주애 그리고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군수공업부 주요 간부들 다 왔다고 그러고요. 네.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간부들도 참석을 했다고 그러고요. 함경북 도당 간부들 그리고 이제 청진조선소 구축함 만드는 데 네. 참가했던 노동자, 기술자, 종업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다음에 해군사령부 간부들 네. 동해함대 사령부 간부들 그리고 해군 동해함대 6전대 7전대 지휘관 군인 100여 명 포함해서 1,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이 현장에 동원된 거죠. 자, 그런데 대형 구축함이 쓰러졌습니다. 그럼 그렇게 네. 쉽게 쓰러진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 사고 때문에 배가 혹시 고장나진 않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예. 기술적인 원인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축함 대형 함선을 네. 바다에 띄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랍니다. 이 육지 경사면에다 배를 네. 놓고 쭉 밀어서 바다에 아. 그냥 천천히 띄우는 방법. 이렇게 밀어서 띄우는 예, 방법. 이것을 영어로는 네. 이제 슬립 웨이, 예. 미끄러지게 해서 바다에 띄운다. 네. 이런 방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도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예. 보면 막 대형 배가 들어가는 큰 항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배 밑바닥에 배를 세워놓고 네. 물을 천천히 이 도크에 채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전하게 배가 뜨겠죠. 이걸 이제 도크 방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 청진에서는 앞에 방식을 쓴 거예요. 슬리브웨이 방식이요. 그렇죠. 네. 경사면에 놓고 천천히 배를 바다로 미는 방식을 썼는데 배로 밀 때 그 배 밑바닥에 진수 썰매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표현하는데 네. 이게 일종의 기차 레일 같은 겁니다. 아. 레일을 밑바닥에 네네. 여러 개를 깝니다. 그래서 이 레일 위를 천천히 밀어서 바다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약간 바퀴 같은 거 달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미는. 자, 근데 이번은 방식이죠. 왜 네. 사고가 났느냐? 네. 레일이 지금 여러 개잖아요. 예. 근데 배 앞부분에 있던 썰매들, 네. 배 뒷부분에 있던 썰매들 이게 수평으로 평행하게 이동을 해야 좋은데 뒤에 있던 썰매가 먼저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네. 뒷부분 썰매가 먼저 빠지면서 이게 살짝 균형을 잃은 거예요. 이해가 되네요. 예, 네. 그래서 먼저 쓰러지면서 지금 생긴 사고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배 밑바닥 외부판 한 12m 정도가 네. 지금 찌그러졌고 오. 구멍이 살짝 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보조발전실, 병사 침실, 통제실의 일부 이렇게 세 곳이 물에 일부 예. 잠겼습니다. 다행히 핵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실, 통신실은 이제 피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신용으로 쓰이는 배 앞에 이렇게 크게 네. 세워놨던 고정식 안테나도 지금 부서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사고가 진수식 현장에서 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셨듯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조금 처벌을 일단 받고 있습니까? 청진조선소의 지배인, 부지배인, 기사장, 그다음에 배 만드는 작업 공정 예. 책임 기사, 직장장
7명 정도 지금 현재 네. 법기관에 넘겨진 상태고요. 그 외에 함경북도 군수공업부 비서, 네. 청진조선소 현지 구축함 만드는 기술연구 소조 책임자, 그다음에 국방과학 산하의 선박 건조 연구센터 뭐 지원 네. 등등 이런 사람들 지금 현재 법기관에 음. 넘겨진 상태고요. 그 중에서도 강정철 청진조선소 기사장, 네. 한경학 조립 직장장 그리고 김용학 네. 행정부 지배인 구속됐습니다. 아, 구속됐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네. 이번에 이 구축함을 제조하고 진수하는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최고위급 간부 네.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부부장 리형선도 네. 구속이 됐습니다. 아주 엄한 처벌을 여러 사람에게 내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바다에 넘어진 구축함을요. 그래서 어떻게 복구를 하게 될지도 초기에 관심사였거든요. 복구하고 또 재진수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까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 이렇게 이제 배가 육지 가까이에서 이제 이렇게 네. 기울어서 지금 쓰러져서 물에 살짝 잠겨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배 앞부분은 육지에 있고 꼬리 부분은 지금 바다에 네. 잠겨 있는 상태. 이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네. 육지나 바다 바지선 위에 대형 크레인을 크게 한 2대 정도 실어서 네네. 앞뒤를 이렇게 그냥 들어서 육지에 가만히 올려다 네네. 놓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북한에 그 5,000톤급 배를 들어 올릴 크레인은 없는 상황. 장비가 없군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예. 복구할 것인지 궁금한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복구를 지시를 내리고 나서 며칠 네. 후인 5월 26일 복구 제의서가 중앙으로 올라갔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격실에 지금 물이 잠겨 있는데 네. 그 물 다 빼고 제거하는데 5일 걸릴 거다. 그다음에 손상된 외판 이거 교체하고 용접 보강하는데 한 7일 네. 걸릴 거다. 그리고 함교와 기타 장비 재조립하고 시험까지 다 마치는 거 6월 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는 오. 13일, 길게는 20일 이내로 완료할 수 있다는 제의서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속도전이네요. 예, 이것도. 그리고 네. 6월 말 전원회의 전까지는 이걸 다시 배에 진수시켜서 네. 진수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음. 찍어서 중앙에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를 한 셈이에요. 자,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 지금 크레인이 없어서 일단 뭐 복구는 둘째치고 이거 그러니까요. 건져내는 것도 어렵잖아요. 네. 배를 바로 세우는 게 첫 번째인데 러시아의 대형 예. 크레인을 가져다가 배를 건져 올리겠다. 이런 제의서를 군수부 간부 2명이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 듯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 거부하고 어. 환상에 빠지지 말라 비판하면서 그 간부 2명을 헤임철직한 일이 아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지금 네. 이걸 건져 올릴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지금 사고 네. 직후부터 소조별로 한 3개, 5개 기술 실무진과 예. 노동자들 기타 성원들이 총동원해서 2교대로 지금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6월 3일 네. 사고 13일 만이었습니다. 위성 사진에 어떤 모습이 찍혔냐면 쓰러진 배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었잖아요. 예. 바다에. 이게 바로 세워져 있는 장면이 오. 위성 사진에 찍힌 겁니다. 장비도 없이요. 네. 그리고 어떤 장면 같이 찍혔냐면 네. 그 배에 굉장히 많은 풍선들이 매달려 있는 장면하고 사람들이 배 이쪽 저쪽 귀퉁이에 밧줄을 걸어서 이렇게 어머. 당기는 듯한 모습도 같이 찍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정말로 네. 확실하진 않지만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 밧줄을 걸어서 정말 돌려 세웠나? 세상에 그 무거운 걸요. 네,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배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복구 작업의 속도를 받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과연 전원회의 전까지 배를 다 고칠 수 있는가? 예. 그리고 실제로 배를 고쳐서 쓸 수 있는가 다시. 전문가들은 용골이라고 그래서 배 네. 한 가운데 핵심적인 어떤 틀, 용골이 휘거나 이러면 아예 못 쓸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예. 과연 이것을 제대로 복구해서 전원회의 전까지 다시 진수할 수 있는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저는 벌써부터 막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일으키려고 사람들이 동원됐다면 또 얼마나 그렇겠네요.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렇겠네요. 자, 주민들의 의견 이 시점에서 꼭 들어봐야겠죠.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들도 지금 이 얘기가 워낙 네. 지금 조선중앙 TV에도 나오고 노동신문에도 보도됐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고 막 특히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구속된 사실도 지금 보도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게 네. 많네요. 자, 성공하면 수령의 공, 실패하면 간부 탓이냐. 일을 과감히 하라고 하면서 작은 실수에도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들도 원수님께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준비했을 텐데 네. 단 한 번의 실패로 정치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좀 부당해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부들을 약간 동정한다고 할까요? 그러네요. 그런 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해주고 계신데, 자, 이런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요, 일단 북한 당국에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서 기술적인 원인을 좀 짚어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진수하는 과정에서 썰매가 좀 약간 뒷부분이 먼저 가면서 평행하 이동이 안 된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이것은 오히려 다른 데 근본적 원인이 있어 보여요. 어디에 있다고 제가 보시는 딱 거예요? 지적하고 싶은 예. 것은 최고 지도자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빚어낸 사고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예.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 이번에 이 배를 만들어서 진수했던 청진조선소. 네. 지금까지 1,500톤급 정도 수준에서 배를 음. 만들고 진수하던 곳이에요. 2,000톤급 군함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 거기에서 3,000톤급도 아니고 갑자기 5,000톤급 군함을 만들고 진수한다? 더군다나 아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네. 진수하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슬그머니 밀어서 하는 방식 말고 도크에 배를 세워놓고 물을 천천히 채워서 하는 방식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배가 쓰러질 일이 전혀 그러게요. 없어요. 근데 예. 청진조선소에서는 그런 도크 시설도 정상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그러면 왜 이걸 하게 됐느냐? 현장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네. 지금 우리가 2,000톤급도 못 해봤는데 너무 큰 배는 못 하니까 우리가 3,000톤급 정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의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2023년 김정은 위원장이 5,000톤급이나 3,000톤급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 네. 이왕 건조 설비 기계를 현대화하는 거 통이 크게 해라. 아이고. 이렇게 해서 5,000톤급 네. 구축함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사고 위험의 씨앗은 뿌려졌다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진수 기술이 이제 아까 안 해봤기 때문에 도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수의 기술적 문제들도 네. 이제 막 수없이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올렸었는데 이게 올렸나요? 대부분 묵살당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기사가 너무나 큰 배여서 대형 구축함을 이렇게 진수 썰매에 네. 실어 갈 때에는 이 진수 썰매하고 이 롤러 간의 압력을 분산하는 설계를 좀 다시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할 거다. 아니면 구축함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압력 분산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올렸었는데 올렸었군요. 상부에서는 그냥 막 밀면 물에 들어서면 바로 균형 잡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진지하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네. 간부들도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성과를 내야 된다는 조급함에 시달렸고 그들이 왜 그렇게 시달렸느냐? 당창건 80주년 기념일 네. 10월 10일 이전에 뭐든 해야 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네. 엄청난 다그침 이런 것 때문에 간부들도 급하고 현장 기사들도 급하고 기술적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예. 그냥 밀어붙인 결과 이런 대형 사고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네, 이쯤 되면 지도자가 닥달을 해서 좀 조급하게 이 모든 걸 밀어붙이다가 생긴 일이니 최고 지도자의 정치와 정책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의 정치와 정책에서 시작된 문제라고 봐야겠는데 저는 조금 그 밑바닥에 있는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짚어주시죠. 최근 예.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김정은 위원장님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인민생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군사 무기를 만들어 보통 북한이 현재 구축함 건조 수준이 네. 1,500톤급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갑자기 5,000톤급 그러게요. 엄청나게 높은 큰 배를 왜 만들지? 이거 그리고 만든다고 해서 큰 쓸모도 없는데 이걸 왜 만들지?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김정은 위원장이 밀리터리 매니아인가 보다. 어.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밀리터리 매니아라는 게 뭐냐면 취미로 군사나 무기 지식을 막 공부하거나 아니면 무기 모형을 장난감처럼 사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있죠. 네, 취미로. 네, 그러니까 이번 사고가 난 배가 5,000톤급 구축함 예. 군사적으로 보면 쓸모가 거의 없는데 이걸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인민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이거 왜 만드느냐 이런 비아냥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김정은 위원장은 네. 그냥 군사 매니아인가 봐. 그러니까 배가 하나 갖고 싶은 거야. 아이고, 이런 참. 것이죠. 왜냐 군사 전략적으로 쓸모가 거의 없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김 위원장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네. 거예요. 핵은 군사적으로 의미는 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 격차가 너무 크니까 비용은 많지 네. 않고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으니까 핵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도 이 남북 또는 미국과의 아니 군사력 격차를 예. 빠르게 좁힐 수 있는데 핵은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그건 군사 전략적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 배, 군함, 구축함 그것도 5,000톤은 좀 사정이 달라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왜 왜냐? 그렇습니까? 네.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국 해군 전력을 볼게요. 예. 그 5,000톤급 구축함이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유사시가 되면 한반도에 미군의 해군 전력이 어떻게 오느냐. 네. 항공모함 강습단 1개에서 많으면 5개까지가 출격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여기에 실리는 항공기는 최대 2,500대 수준으로 아이고. 출격이 가능해요. 네. 이거 타고 구축함 5,000톤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웁니다. 자, 항공모함은 당연히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러면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해서 이지스 구축함이 따라오게 되는데 알레이버크라고 하는 이름이 좀 네. 어렵네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이게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있냐면 약 9,800톤에서 1만 톤급입니다. 지금 그 배의 2배네요. 그렇죠. 네. 이게 60에서 아이고. 70대까지 전개가 될 겁니다. 한 대가 아니라 지금 구축함을 두세 대, 많으면 대여섯 대 만들어서 5,000톤급으로 이 9,800톤에서 1만 톤급 60에서 70척 이 구축함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우면 안 되겠네요. 예, 불가능하죠. 예. 그럼 한국군은 그럼 만만하느냐?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금 북한이 5,000톤급이잖아요. 예. 그럼 한국의 그 비슷한 급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입니다. 6대가 있는데 이게 6,500톤급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 그치느냐? 한국은 이지스급 구축함도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종대왕급 구축함들은 대체로 1만 톤급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4대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네. 만들어진 이 세종대왕급 구축함 이름이 정조대왕함입니다. 이건 11,000톤이나 돼요.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 9만 해도 128개나 돼요. 그렇군요. 이거 타고 네.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겠네요. 예. 네. 더군다나 한국은 선박 건조 능력, 배 만드는 능력이 지금 세계 1위잖아요. 네. 그래서 최고 16만 톤에서 16만 5천 톤급까지 길이 345m급 상선도 건조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 1년에 한 5만 톤급짜리 배를 기준으로 1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배는 150에서 200척 만들 수 있습니다. 네. 1년에 겨우 해야 한두 대, 두세 대 만들 수 있는 능력하고 1년에 150대에서 200척씩 그것도 5만 톤급 배를 만들어내는 한국하고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그래서 네. 한국을 이 배를 통해서 이기겠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니아 소리 듣네요. 뭐냐? 딱 두 네. 가지죠. 인민들에게 나 이거 만들었어라고 정치적 업적을 네. 과시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군사 무기가 갖고 싶은 밀리터리 취미 동호인 네. 이거나 둘 중에 참. 하나인 거죠. 자, 한국은 세계 1위 조선소 보유국입니다. 또 한미동맹까지 감안하면요. 해군력으로는 북한이 비교조차 하기 힘든 그런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진정 한국이나 미국과 군사력으로 겨루고 싶다면 일단 경제력부터 키워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광백 전문위원 모시고 지난달 말에 있었던 구축함 진수사고에 대한 이야기 분석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